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불만사항이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무턱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환자분한테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치 분석을 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88mm 정도 나오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예요. 그러니까는 사각턱의 좌우폭은 굉장히 좁은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해 보면 한 130 정도로, 광대는 평균보다 126보다 조금 큰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3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은 143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대만 조금 크고 사각턱은 좌우폭이 좁은 약간은 갸름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정면에서 보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1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얼굴이 조금 짧다. 그래서 지금 넓어 보이는 거는 광대가 조금 크고 얼굴 길이가 짧아서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이게 한 5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도 조금 짧은 편이고, 특히나 이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게 측정하면 63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이 66mm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안면부 2, 3mm, 턱 아래 하안면부 3, 4mm 정도 짧은 그런 얼굴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한국 사람 평균이라는 게 예쁜 사람의 평균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조금 넓고 짧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짧고 그것보다도 조금 넓다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조금 그 부분이 좀 부해 보이고 과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귓볼에서 여자 기준으로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뭐 한 1.5cm 정도 귀밑각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의 귀밑각은 지금 적당한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 피부명에서도 볼 때 뭐 지금 이 정도의 사각턱 느낌은 뭐 손을 대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이렇게 턱 끝에서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10mm 정도 턱이 무턱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환자분이 코도 낮은 것도 사실이고 입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무턱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코도 낮고 그 다음에 입도 나와 있고, 그러면 무턱이기도 한 이런 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이거 1, 2, 3번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찍어 보면 코끝과 아랫입술과 이 턱의 앞에 부분과의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얼굴에서는 과연 코가 낮은 게 문제인지 입이 나온 게 문제인지 무턱인 게 문제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코를 높여도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코를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기준으로 요 비율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무턱 느낌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아까 10mm였던 게 지금 8mm로 줄어들죠. 거기다가 만약에 입이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입을 조금 넣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코는 높아지고 입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무턱 느낌이 또 5mm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더 우세하냐 또는 어떤 게 덜 우세하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단답식으로 물어보면 뭐 코 수술하는 선생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너 코가 짧고 낮아서 그래, 코 높이고 길게 하면 돼 라고 말할 것이고, 입을 넣는 뭐 교정을 하는 선생님이거나 발치 교정을 하는 선생님이거나 또는 뭐 ASO 같은 거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은 너 입이 나온 거야, 발치 교정을 하거나 ASO를 하면 좋아져 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 무턱을 주로 하는 선생님께서는 턱이 무턱이라서 그래, 너 턱이 길기도 짧고 하니까 전진도 시키면서 길이를 조금 만들면 이런 입 나온 느낌 좋아져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세 분의 말씀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뭐가 더 비중이 크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입이 나와 보이는 이유가 코가 1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입 나온 게 뭐 3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무턱인 게 60%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오늘은 그걸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아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턱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턱을 봤을 때 이렇게 눈금자를 띄워 놓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에서 사각턱의 이 좌우 폭을 재요. 이 좌우 폭과 턱 끝과 이 하악각의 그 가장 뒷면, 턱관절이 있는 수평면을 이렇게 거리를 재요. 그러면 지금 환자분이 88mm랑 67mm 정도 나오죠. 이게 1대2의 비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턱의 전진이 적다면 무조건 무턱이 우세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60에서 70% 정도 되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무턱이 있지만 다른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환자분한테 측정된 값이 88mm잖아요. 그러니까 67.8 나누기 88.2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76% 정도 나오죠. 그렇다면 무턱의 비중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턱 길이도 짧고 하지만 단일 수술 또는 어떤 게 우세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환자분은 지금 무턱보다는 입이 나온 게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넣는 발치 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 해도 입을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코가 낮기 때문에 또는 무턱이기 때문에 입 나온 느낌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발치 교정이나 입을 넣는 수술만으로 이 무턱 느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얼굴이 뒤로 들어간다는 상태가 이 길이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납작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성형외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논문 중에서 이 페이셜 플랫니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동양인은 특히 광대가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그림에는 맹점이 있어요. 지금 이 논문을 쓰신 선생님이 하나 놓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를 보세요. 이 서양인에서 보이는 이 코 높이와 동양인에서 보이는 이 코 높이를 봐야 돼요. 광대가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중안면부가 뒤로 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는 이 길이, 이 폭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굉장히 짧아요. 다시 말하면 평평하다는 얘기죠. 평평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광대가 튀어나온 거지, 광대가 튀어나온 게 결과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오목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에서의 앞뒤 관계가 좁다 보니까 광대가 튀어나온 거지, 이게 광대가 튀어나와서 얼굴이 평평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논문은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서양인 같은 경우는 중안면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광대가 뒤로 들어가 있는 거고, 동양인은 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기 때문에 광대가 앞으로 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나온 게 맞아요. 입이 나온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최소한 60% 정도의 기여도를 하고 있고, 무턱인 것도 30%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 낮은 것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를 1차적으로 시술해서 또는 수술해서 교정을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남는 문제를 이 나머지 기여하는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선택을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조금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모습은 굉장히 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질문 주신 내용이 돌출입이 있다, 무턱도 있다, 나 교정해야 돼요? 아니면 무턱 수술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일단 발치 교정이나 ASO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너무 많이 다 넣으려고 해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코도 높이고 무턱도 해결하고 턱 길이 짧은 것도 얼굴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ASO나 발치 교정 같은 경우는 윗니가 들어가면서
이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코가 조금 더 길어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을 조금 뭐랄까 시각적으로 좀 덜 보이게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어요. 코가 이렇게 길어지고 높아지면 이 느낌이 좀 사라지죠. 물론 이 상태에서 턱을 막 한 10mm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요 느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턱 느낌이 일단 사라질 수 있겠죠.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코를 이렇게 높이고 턱을 이렇게 빼면 비유적으로 무턱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수술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지, 입이 나왔다고 입만 늘려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입도 좀 넣고 턱도 좀 빼고 코도 좀 높이고 이러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다 진행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거를 선택해서 먼저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걸로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기여도가 조금 작은 코나 턱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뭐랄까 완성된 얼굴의 모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로만 보면은 입을 넣는 발치 교정이나 뭐 ASO 같은 수술이 환자분한테는 1차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고 단순한 광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뭐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무턱은 코의 높이와 입의 돌출과 무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그 가장 큰 기여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진단 영역은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코 수술하는 선생님의 주장, 뭐 돌출입하는 선생님의 주장, 발치 교정하는 선생님의 주장, 무턱 수술하는 선생님의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비율과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천천히 좀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